안녕하세요, 부름캠핑입니다. 요즘에 영상을 몇 번 올렸더니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말이 없냐, 혹은 뭐 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지금 퇴근박인데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요깃거리 사고, 이제 인터넷에서 시켰던 뭐 도다리 새꽃이랑 이렇게 간단하게만 차려놓고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4회째 사용이거든요. 네 번째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댓글에서 궁금하다고 뭐 여러 가지 여쭤보셨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뭐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댓글이 달렸었거나 아니면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일단 이 차량의 제작가는 기본적으로 220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기본가가 배터리 600A에 에어컨,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수전, 인덕션, 무시동 히터 뭐 이런 것들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타리아라는 그 차가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가요. 차량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중고로 산다고 해도 뭐 좀 괜찮은 거 사려면 적게 잡아도 한 2200~2300에서 많게는 2700~800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제작비 2200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적게 잡아도 4500에서 5000은 잡고 시작을 해요. 세금 제외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또 수백만 원이 더 붙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가격이면 나 같으면 진짜 캠핑카를 사겠다. 이것도 진짜 캠핑카예요. 다만 특성이 다를 뿐입니다. 꼭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이런 좀 작은 모터홈이라기보다는 캠핑 밴에 가까운 이런 차량을 선택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차 관련된 문제가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텔스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동성, 네 번째는, 이건 네 번째가 아니라 어쩌면 첫 번째일지도 모르겠는 남들의 시선. 차박금지법이 아닙니다. 주차장법이 생겼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캠핑을 진짜 한 100번 중에 한두 번 하나 할 정도로 주차장에서 캠핑을 거의 하지 않는데, 주차장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특성상 어디 관광지에 놀러 가게 되면 거기에 넓은 뭐 캠핑카가 주차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럴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많이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남들한테 피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주차칸 두 칸 잡아먹으면서 거기에다가 테이블 피고 의자 피고 심지어 거기다 불까지 피워요. 이건 엄연한 불법이에요. 애초에 불법이었어요. 이 불 피우는 행위 자체는. 주차장에서 누가 어떻게 불을 피워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주차장법이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캠핑카에 대한 시선이 엄청 나빠졌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이 생겼고, 그 법을 가지고 언론이 때리고 언론에 따라서 여론이 동조를 하고 뭐 이런 순서로 왔기 때문에, 요즘에 C클래스를 만들던 캠핑카 회사들이 스타리아, 스타렉스에 많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그렇게 티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또 스텔스성이랑 연관이 되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건 캠핑카네, 아니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내 차는 일반 차량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나쁘다, 저 사람 뭐 캠핑카를 저렇게 주차해놨다, 막 그렇게 대놓고 욕은 하지 않아도 주위 주민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긍정적인 분보다는 부정적인 분들이 조금 더 있으세요.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핑카는 한번 주차해 놓으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차를 대놓으면 문 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대놓고 표현하자면 좀 민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감히 이게 첫 번째다 저게 첫 번째다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했을 거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취향, 감성이에요. 내 취향은 이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난 소나타가 좋은데 왜 자꾸 K5를 사라 그러냐. 나는 마티즈가 좋다, 왜 그랜저를 사라 그러냐. 이거는 너무 자기들의 취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뭐 소나타를 샀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야, 그 정도면은 돈 조금 더 붙여서 그랜저 사지 그러냐. 사기 전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 같이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함께 나눠보면서 또 다른 결정의 방향으로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산 사람한테 아유 그랜저 사지 그러면 이 소나타를 산 사람은 엄청 화가 날 거예요. 뭐 그럼 뭐 지금 이거 물러?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이 스타리아 소품 캠핑카 B5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구입을 했는데 그 돈이면은 C클래스 샀겠다, 그 돈이면은 뭐 B클래스 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격이면 이라는 댓글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약간 연계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좁다, 너무 작다. 15평 살던 사람이 18평으로 이사를 하고 만족을 하고 있는데 최소 60평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이 15평에서 18평으로 옮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거 꼭 제 기분만 잡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응원하시는 분이 200명 된다고 치면 1명 정도가 꼭 좀 너무 인신공격적인 그런 댓글을 주셨다고 하기도 싫으네요. 그냥 줘가지고 어쨌든 차단받고 댓글도 삭제를 했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집도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할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기변을 할 때 상당히 좋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라보 세미 캠핑카를 타다가 이 차로 옮겨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집이라면 집은 60평은 살아야지, 차는 벤틀리는 타야지, 뭐 캠핑카는 그 벤츠에서 나온 거 뭐였죠? 어쨌든 그 A클래스 뭐 2억 7천 그 정도 하는 거, 그 정도는 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뭐 제가 뭐 관심법이 있어서 혹은 진짜로 뭐 이게 팩트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예상은 그래요. 보통 이제 키보드로만 욕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집 가지고 욕하시면 집 없어요. 캠핑카를 욕할 때는 진짜로 그런 캠핑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저는 진짜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라고 봐요.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 꼭 이거 정말 세게 얘기하면 안 겪어보고 안 해보고 안 사보고 안 타보고 없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욕을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라복 캠핑카를 운영을 했을 때 2명이서 딱 누우면 그냥 누울 수만 있어요. 이런 싱크대적인 공간이나 냉장고, 화장실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2명이 눕고도 뭐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도 따로 열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15평에서 18평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다? 모르겠어요. 제가 C클래스 제대로 된 차를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좋겠죠. 저도 나중에 C클래스는 꼭 살 겁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 제가 또 좁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몇 번 달아드렸는데, 여기서 성인 남성 2명이 스텔스 차박을 하고 여기서 같이 잤어요. 진짜 뭐 막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잤고, 제가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이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어땠냐?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근데 이 친구는 캠핑카 경험이 전무한 친구예요. 캠핑카라는 걸, 제 라보 캠핑카를 처음 본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형, 이건 호텔이야. 너무 편했어. 너무 좋아. 진짜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바케가 아닌가 싶어요. 큰 차 몰시던 분이 이 차 몰면 그랜저 끌다가 티코 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저처럼 티코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키가 180cm가 넘고 나의 몸무게가 그래도 한 90에서 100 정도 나간다. 그런 분이 두 분은 자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날씬한 아내분이나 뭐 여자친구분이랑 주무실 때는 문제가 또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내 덩치에 비례하는 부분의 문제지, 단순하게 내가 키가 160인데 170인데 175인데 180인데 작다, 이거는 그냥 그럼 큰 차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솔직히 많이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좀 부지런하다. 예를 들어서 여름용품, 겨울용품, 나는 집에다가 놨다가 여름 되면 여름 거 꺼내고 겨울 거 넣어놓을 거야. 겨울 되면 겨울 거 꺼내고 여름 거를 넣어놓을 거야.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큰 거는 당연히 집에다가 들여놓지만, 그냥 소소한 부분들은 여름용품이건 겨울용품이건 일단 다 때려 박았어요. 저는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무시동 히터도 D5가 아닌 D2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막 크진 않지만 어쨌든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매번 영상에서 똑같은 걸 비춰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다 놨다가 또 갖고 왔다가 뭐 했다가 뭐 한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석에 전부 다 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납 공간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 완전 풀세팅 해가지고 뭐 미니멀 이딴 거 모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좁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겨울 로테이션 할 수 있고, 간절기 아이템은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좀 약간 미니멀한 제품들이 많다, 그럼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화장실 크기 괜찮냐? 결국에는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크기에 대한 문제예요. 캠핑카가 작다, 수납 공간이 작다, 이번엔 화장실이 작다. 자,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가 179cm예요. 등치만 없다 뿐이지.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만약에 누군가 같이 있다, 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닫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리려면 내렸던 시간보다 3, 4배, 5배는 더 걸려요. 진짜 막 진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만큼 좁습니다. 혼자 솔로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 열고 나와서 올리시면 돼요. 무조건 둘이 다니신다 그러면은 안에서 좀 씨름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막 이랬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기준은 제 키 179cm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무릎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반신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화장실이 있어야만 되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경우가 100번에 한두 번일 정도로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지 않아요. 오토 캠핑장 가본 지 지금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그럼 어디로 다니냐? 노지로 다녀요. 노지.
노지에는 화장실이 있냐? 화장실이 대부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무조건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화장실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이만큼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한테는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후면 뷰가 막힘으로 인한 답답함은 없는지.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만약에 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뷰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쪽 창문으로 잡아요. 이 싱크대 쪽 테이블.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에는 벤트를 달아가지고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작아졌어요. 평상형 기준으로 후면 뷰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잠자고 일어났을 때 개방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요거를 감안하고 화장실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무조건 뻥뷰가 좋다, 그러면 화장실 포기하고 뭐 일반 평상형으로 가야죠. 요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의 문제고. 자, 여섯 번째, 침상 변환의 편리성. 제가 사실은 이 소품 캠핑카에서 캠핑카를 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최초로 제작했던 모 캠핑카 회사에서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저 혼자 이거는 이렇게 변경하고 저건 저렇게 변경하고 하면서 한 이만큼을 적어놓고 이제 찾아가자, 전화하자 라고 할 때 이 캠핑카가 유튜브에 뜬 거예요. 차이가 뭐였냐면, 일단 그 전에 제작하려고 했던 캠핑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형 침상으로 쓸 수 있는 1인용 침상이 있었어요. 저는 2인용 침상이 사실상 필요는 크게 없었거든요. 솔로 캠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2인 침상? 2인 침상이 나한테 굳이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어차피 변환이 가능하니까 1인에서 2인으로. 그러면 1인으로 해놓으면 이불도 안 걷어도 되고 그냥 잘 포개놓기만 하면 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고정 화장실과 고정 침상과 고정 싱크대가 있는 스타리아 스타렉스 캠핑카를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 뜨면서,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 디자인과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이겨요, 당장에. 심지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약간 카피 비슷하게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침상이 이제 고정 침상이 아니잖아요. 댓글에 되게 많았던 댓글이 있어요. 침상을 이쪽에 놓고 싱크대를 좀 작게 하더라도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되냐. 그럼 싱크대가 되게 작아져요. 요거 딱 절반만 해지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납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근데 저는 수납 공간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이거 변형? 저 뭐 얼마나 귀찮겠어 하고 했어요. 물론 아예 안 번거롭다고 그러면 완전 거짓말이에요. 잘 때 변경해줘야 되고 밥 먹을 때 변경해줘야 되고 고정 침상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냐? 민기적 진짜 천천히 해도 3분이면 해요. 진짜 내가 빨리 하겠다, 1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그 1분 3분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오토 캠핑을 예전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오토 캠핑은 집 하나 지으려면 어때요? 내가 오늘 여기서 지내야 될 집이야 하면서 텐트를 막 치려면 막 팩 박아야 돼. 팩을 막 16개 박는 때도 있고, 막 거기다가 바닥 세팅하고 뭐 하고, 길게 걸리면 2-3시간은 그냥 잡아먹잖아요, 세팅하는 데만. 그거에 비하면, 사투리 나왔네. 그거에 비하면 1분에서 3분 정도면 뭐 이 정도면 편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이것도 괜찮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귀찮아요, 그 1분 3분도. 다만 그게 불편할 정도로 귀찮지는 않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 차는 그 다른 레이아웃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별도 받침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차가 1분 걸릴 거 저는 1분 30초가 걸려야 되고, 3분 걸릴 거 4분 걸려야 돼요. 그럼에도
그 정도는 뭐 귀찮음은 요만큼 있어도 불편함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배터리 600A 만족하는지. 사실 예전에 캠핑카를 어떤 스펙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그 스펙에 얼마에 팔았으며 얼마에 구매들을 했고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100A, 200A 짜리 엄청 허다했어요. 제 라보 캠핑카도 심지어 납산 100A였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한여름에 아직 이용을 못 해봤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여름에 이용을 또 하겠지만 뭐 에어컨을 언감생심 꿈도 못 꿨죠. 근데 이제 에어컨도 써볼 테고, 근데 일단 지금 약간 쌀쌀한 날씨에 이용을 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번에 이제 인덕션으로도 해먹고 전자레인지도 쓰고 무시동 히터 키고 뭐 이것저것 충전하면서 지금도 뭐 여러가지 충전하고 있는데 일단 남아돕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운 현재 상황에서 이용을 할 때는 제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야 이거 뭐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인덕션도 일부러 사용하고 막 그래 봤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충분해요. 태양광을 안 켜더라도 어차피 집에 갈 때 주행 충전기로 어느 정도 충전되고, 아직까지는 220V 한전 충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 80% 정도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한 3% 정도 썼어요. 뭐 이것저것 뭐 무시동 히터도 틀고 하느라고. 물론 배터리가 한 900A, 1200A 정도 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전 플러스 600A도 일단은 남아 돌아요. 아직까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청수 오수 용량. 일단 청수는 45L고 오수도 45L예요 1대1로 맞춰놨어요. 청수는 이 운전석 뒤쪽 전자레인지 아래 부분에 있고, 오수통은 트렁크 문 여는 바로 밑에 보면 스테인리스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레인은 자동 밸브, 수동 밸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45L 갖고 무슨 샤워를 하냐. 제가 오토 캠핑 하면서 샤워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10L 가지고, 아니다, 우리 5L인가 8L인가 그 샤워통 있잖아요.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 바디워시 바르고 막 머리 감고 막 물 뿌리면서 집에서처럼 막 샤워기로 물 뿌리면서 양치질 하고, 심지어는 뭐 거기서 막 떼벽 끼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캠핑 와서는 간단하게 물 샤워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여름에 더울 때 땀나고 그러면 찝찝하니까 꿉꿉하고, 그러면 물 샤워만 하면서 물 뿌리고.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박 2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수통 45L는 원래 캠핑카라는 게 청수가 45인데 오수가 45다? 청수 45를 다 썼어요. 근데 오수가 45가 다 안 차요. 45L 중에 뭘 씻고 뭐 닦고 뭐 하다 보면 물이 점점 바깥으로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0L에서 뭐 한 38L 이런 식으로 차요, 오수통이. 그렇기 때문에 오수통을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청수통은 계속 리필이 가능하고 어디가 수도 끌어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오수는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거든요. 법에 걸립니다. 가장 편하게 버리실 수 있는 방법은 세차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허가를 받는 데니까 세차 하시면서 오수도 같이 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뭐 여러가지 캠핑을 경험을 해보면서 말통도 많이 들고 다녀봤고 하면서 느껴본 바, 그리고 제가 이제 라보 캠핑카 가지고 캠핑카에서 살게 하면서도 뭐 한여름에 느껴봤던 바, 그리고 현재 이용하면서 아직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또 한번 써보고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뭐 떼볶을 거 아니니까. 아홉 번째, 에어컨과 히타의 효율. 먼저 히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히타는 에바스페커라는 독일산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유명하죠. 베바스토나 에바스페커나. 근데 요즘에 MD용에서도 히터를 만든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중국산은 넘치고 넘쳐 흐르고. 근데 그 와중에 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뭐 1kg, 2kg, 3kg, 뭐 5k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의 큰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바스페커 D2의 열량은 2kg예요. 2kg? 그래? MD용 5kg인데? 중국산 막 5kg, 8kg짜리도 있던데? 8kg가 있던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30도로 맞춰놨다 28도로 내렸거든요. 이 작은 공간에서 심지어 환기대라고 창문도 조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온도를 내렸어요. 지금 온도는 영하 1도예요. 영하 1도. 뭐 많이 낮은 온도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안에서 더워가지고 저 지금 막 잠옷이 지금 반팔 반바지거든요. 그걸로 갈아입어야 되나 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덥습니다. 더워. 2kg만 돼도. 물론 다다익선, 거거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제가 추운 걸 못 참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8도 선에서 지금 맞춰놨어요. 외부 온도는 영하 1도입니다.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어컨은 사실 이 형태로 나오는 에어컨 브랜드가 좀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에어컨이 그 한국에 있는 뭐 어떤 회사에서 거기서 이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그 캠핑카 관련된 그 부속품을, 장비를, 용품을 어마무시하게 뽑아내고 어마무시하게 팔고 어마무시하게 기능 향상을 시켜놓은 곳이 있어요. 어차피 내내 다 비슷한 걸 거거든요. 저번에 리뷰 찍을 때 좀 더운 날씨였는데 제가 긴팔을 입고 리뷰를 찍었단 말이에요. 더웠어요. 땀이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돼서 막 안쪽에서 흐르는 거예요. 켜놨어요. 너무 불편함 없이 꿉꿉함 없이 쾌적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처음 써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 있는 에어컨만큼 시원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막 찬바람이 여기 손대면 어우 차가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 자체가 시원하다 정도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여름에 그래서 한 36도, 뭐 38도 이때쯤 한번 써봐야 진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에어컨에 대한 판단은 잠깐 보류는 하겠지만, 근데 제가 그 전에 받아서 그래도 햇빛 쨍쨍하고 덥고 할 때 좀 찍었으니까 너무 쾌적하게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여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10번째, 전자레인지, 싱크볼, 인덕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캠핑카 회사에서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소품 캠핑카에 있는 이 전자레인지를 넣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도 제일 모던하고 일단 플랫형이 저는 필요했거든요. 차량 운행 중에 유리판이 있으면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이제 플랫형을 원했는데, 소품 캠핑카에 갔더니 애초에 제가 원래 해달라고 했던 그 모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제가 딱 원하던 전자레인지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전자레인지 뭐 성능이나 이런 것도 뭐 부족한 부분 없고, 플랫형이다 보니까 잡소리 안 나고 디자인 모던하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에 바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동파가 혹시나 될까봐 물을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써봤는데 이거는 써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이나 혹은 뭐 냄비, 후라이팬 중에 여기서 못 씻을 만한 건 없어요. 다 작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도 써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인덕션.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툴콘 거예요. 툴콘 아시죠? 캠핑 관련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맨 처음에 멋모르고 좀 예쁜, 좀 뭔가 감성 있는 인덕션 냄비, 후라이팬, 웍 이 세트를 사놨어요.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크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8cm가 기준인가? 그게 최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큰 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사용하시는 분은 상관은 없지만 2인이 무조건 같이 다니신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더 큰 인덕션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뭐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번째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50리터예요 뭐 작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 50리터 냉장고가 그 LG게 아니에요. LG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냉장고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50리터 냉장고가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냉동고처럼 달린 게 있어도 냉장만 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냉장고는 냉동고처럼 달린 게 진짜 냉동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50리터 똑같은 캠핑용 냉장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냉장만 되는 거, 하나는 냉장 냉동 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건 냉장과 냉동 다 되는 거예요. 냉동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전 꽝꽝 얼어요. 꽝꽝. 지금 제가 영하 20도로 설정을 그냥 해놔요. 냉동은 어차피 얼릴 거니까. 냉장은 2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성능은 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사용하는데 제가 한 1박 2일 정도 머물면서 혹은 2인이 사용하시더라도 1박 2일 정도 머물면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건데 그 이상 머물거나 혹은 다인이 사용하시거나 3, 4인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1, 2인이 사용을 하셔도 뭔가 큰 걸 넣어야 될 때 못 넣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밀키트를 인터넷에 시켰다 그러면은 이런 플라스틱을 다 빼요. 일회용 봉지에다가 다시 소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넣어요. 그럼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고는 막 이만한 거, 막 진짜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뭐 부대찌개 그 냄비째 통째로 있는 거 절대 안 들어가요. 저도 사봐서 넣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12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작비예요. 제작비는 기본 2200으로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양은 배터리 600A 그리고 전자레인지, 싱크볼,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무시동 히터, 에바스페커 D2 기준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런 등, 뭐 장, 뭐 이런 침상,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 커튼이 안 들어갑니다. 커튼이 옵션이에요. 그리고 모기장 옵션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옵션, 그리고 이 스웨이드 천정 옵션. 주행 충전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암페어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도 100A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사실상 내가 캠핑하는데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튼은 약간 필수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스텔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나머지는 옵션일만 하다, 그런 느낌. 그리고 TV도 옵션이에요. TV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치대 달아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 해가지고 누워서 보는데, 이거 캠핑 영상 제가 여기 카드로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그 정도. 자, 13번째, 이 차를 구매를 하고 나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 자, 일단 벤트가 필요해요. 이거를 스타벤트를 쓰시든 캠퍼벤트를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자작을 하려고 했는데, 자작을 한 상태에서 뗐다 붙였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계속 달고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만큼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자작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벤트를 하나 사서 창문에 붙여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겨울에 히터를 틀었어요. 항상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환기를 어느 정도 프라이빗하게 사생활보호도 되고 공기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벤트가 꼭 필요했고요. 두 번째, 소화기. 소화기는 자동차 캠핑카 검사를 맡으러 갈 때 항상 확인을 해요. 물론 소화기 없었다고 빠꾸 놓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깐깐한 데 빼고는. 근데 소화기가 없으면 검사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는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검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전과 내 캠핑카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화기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소화기는 가능하면 2개, 3개 있을수록 좋아요.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에 짧게 올렸었지만 그 캠핑카 안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화기 없었으면 좀 더 크게 문제가 됐을 건데 소화기는 무조건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추가로 설치한 것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외부 온도 체크기, 전기실 온도 체크기, 그리고 벤트 설치한 거고, 그리고 히터 송풍구를 위로 올린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얘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은 한 500에 반응을 하는데 이 회사 제품은 20에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제조사가 다른 제품이어야 돼요. 제조사가 다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무조건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일산화탄소기를 무려 3개나 켜놓고 잡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오토 캠핑 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에요. 왜냐면 아니 즐기러 왔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운행하고 오면서 이 시트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닥으로. 근데 이 밑에 논슬립 패드를 붙여놨어요. 논슬립 패드를 붙여놨는데 막상 보면 되게 허접해요. 허접한데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논슬립 패드, 이거는 소품 캠핑카에서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추후에 뭐 가셔서 보시고, 없으면 붙이고, 소품 캠핑카에서 개발이 되어 나왔으면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15번째는 없어요. 댓글에 또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뭐 그때그때 댓글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오프닝에 자동차가 나오고 저희 팀 멤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까리, 쓰따, 그리고 꼼, 몽순, 그피디 이렇게 갖고 멤버가 나오는데, 까리는 원래 예전에 곰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제 친형이고, 쓰따는 늑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저고, 그리고 이제 꼼, 몽순이는 우리 집 강아지고, 그리고 그피디는 까리 형의 아내이자 저의 형수님이자 저희 팀의 PD예요. 여기서 왜 이제 닉네임이 까리나 쓰따냐, 저 스타리아 사가지고 그냥 쓰따로 바꾼 거예요. 근데 왜 바꿨냐, 원래 이제 이 채널이 시작할 때 부름캠핑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구독자 700명 정도 되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카르텐 캠프라는 그 채널명을 사용을 했고요. 그 카르텐 캠프의 메인 이미지가 늑대하고 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프였고 이제 형은 베어였는데, 구독자가 700명 정도 넘었을 때 저희가 리뉴얼을 했어요. 채널 자체를 개편을 하면서 리뉴얼을 했어요. 그때 감성, 뭐 분위기 이런 것보다도 약간 친근, 약간 포근 이런 쪽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형은 베어였으니까 곰돌이에, 나는 울프였으니까 늑돌이 할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름이 곰돌이 늑돌이라는 게 좀 너무 흔하기도 하고 특성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르텐 캠프는 이미 없어졌다라기보다 이제 부름 캠핑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차종 이름을 따라가자 해서 이제 저는 스타리아니까 쓰따로 바꿨고요.
형은 지금 다마스를 끌고 있지만 기변을 할 거예요. 네, 깔이에요. 한번 유출을 해보세요. 나중에 무슨 차를 가지고 나와서 또 영상을 찍을지.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네 하고 금방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친형은 까리, 저는 쓰다, 그리고 저희 형수님은 급PD. 저희 형수님은 댓글에서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나온다고 그림자 PD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거 마음에 든다고 이제 급PD라고 한 거고, 이 닉네임은 나중에 이제 기변을 하든 기종을 추가를 하든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니까 까리는 저 양반이구나, 스타는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바로 전편에 다마스 판매 영상 올린 사람이 까리 형이에요. 저희 친형이고 다마스 유저고, 저는 라보 유저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남겨주세요. 뭐 너 되게 못생겼으니까 얼굴 내밀지 마, 막 이런 것만 아니면, 실제로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너 엄청 못생겼으니까 얼굴 내밀지 말고 얼굴 안 나오게, 막 이런 댓글만 아니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이 용품 아니면 캠핑이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달아드리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는 쩔이잖아요. 저희가 요새 광고랑 협찬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다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죄송해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광고주한테도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못 받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은 구독자 1만 명은 넘기고 나서 좀 결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뭐든, 그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